패밀리에서 사용 가능한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 및 삼각 함수로는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누승법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y제곱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대수 로그에 관련된 수식도 가능하고요. 제곱근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의 삼각함수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10의 6승이라든지 10의 8승 이러한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수식에서 매개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이름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듯이 수식에서는 이 그 매개변수를 가져와서 수식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개변수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폭을 상정하는 with를 썼을 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 부분을 대문자로 입력을 했으면 수식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앞 글자를 대문자를 써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자로 이런 문자를 쓰게 되면 이 수식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식에서 조건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식에서 조건문을 사용하여 다른 매개변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을 패밀리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할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하여 매개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문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건문을 사용하면 패밀리가 복잡해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형 매개 변수 자체가 조건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형 매개 변수에서 조건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형인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를 지정된 값으로 설정하고요. 특히 계속 변동하지 않는 매개 변수를 설정할 때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 되겠습니다. 조건문의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if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되는 컨디션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참일 경우에 나타나는 값, 그 다음에 결과값이 거짓일 때 나타내는 값 들을 차례로 콤마를 입력을 하여서 입력해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if 조건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을 하실 때 엑셀하고 동일한 구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if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레빗에서 이 조건문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건이 만족되는지 만족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매개변수에 대한 값이 입력됨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참의 값을 반환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거짓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조건문은 숫자 값, 매개변수 이름 또는 예나 아니요 매개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비교 연산자, 보다 작다, 보다 크다, 또는 같다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조건문의 부을 연산자 and나 or, no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표현하려면은 이 논리적 not을 같이 사용을 하여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조건문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not 다음에 A는 B보다 작다라는 이런 형식의 수식으로 이러한 효과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문을 사용하는 견본 수식입니다. 이 단순 if문인 경우에 if 쓰고요. 매개변수 length가 3000mm보다 작을 경우에 참인 경우는 200mm,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는 300mm를 결과값을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if와 문자 매개 변수를 연관시켜서 나타내는 if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if 한 다음에 가로 열고 length는 역시 매개 변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가 35피트보다 클 경우에
참인 경우는 string 1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string 2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if와 논리 and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if 쓰고 열고, 자, and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죠. x가 1일 때, y가 2일 때, 다 이 둘 다 만족할 경우에 참이면 8, 틀리면 3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if와 논리 or 문은 if를 쓰고 가로 열고, 자, or 이라고 쓰고요. 대문자 A가 1이든지 대문자 B가 3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참이면 8, 거짓인 경우에는 3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포함된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if문에 또 if문이 들어가는 경우이죠. if문에 if문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통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매개 변수 length가 35피트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자, 작을 경우에 참인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2피트 6인치라는 값을 자, 나타내어 주고, 거짓인 경우에, 자, 거짓일 경우에 이 부분을 하나 더 들어갔죠. 이 매개 변수가 45피트보다 작을 경우, 참인 경우는 3피트, 또 거짓인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랭스라는 매개 변수가 55피트보다 또 작을 경우에 5피트라는 값을 반환하고, 예를 들어서 35피트보다도 작지 않고, 그러면 35피트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자, 45피트보다 작지 않고 45피트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55피트보다 작지 않고 55피트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개의 조건을 전체를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은 8피트라는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f와 예, 아니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와 예, 아니오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컨디션에 해당되는 조건을 자, 이 부분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length라는 매개 변수가 자, 40이라는 경우의 수보다 클 경우에는 자, 이 경우가 참이면 자, true라는 자, 예라는 부분이 결과값으로 주어지고요. 자, 이러한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죠. 아니, 같거나 작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경우는 결과값을 false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true냐 false나 이 두 개의 답을 예나 아니오라는 부분으로 가져와서요, 참과 거짓 결과값으로 그래픽을 표현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에서 조건문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경우로는요, 배열값을 계산하거나 매개 변수 값을 기반으로 하여 요소의 가시성을 제어하는 것이 포함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배열 매개 변수가 2보다 작은 값을 가진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랩빗에서는 배열이 2 이상의 정수값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산된 값이 1 또는 0이 되더라도 배열 매개 변수 값을 2로 유지하는 조건부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수식을 사용할 경우 계산된 배열 값이 2 이상이면 수식은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하지만 계산된 값이 1 또는 0이 나오게 되면 수식 값은 최소 2 값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 array number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데, 자, 이때 if문의 구문을 이용을 해서요, array 파람이라는 매개 변수가 2보다 작을 경우는 무조건 2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계산되어진 그대로의 값을 적용을 해서 자, array number라는 곳에 대입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창 라이트 수가 1보다 클 경우에만 문살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문살 형상의 가시성을 조절하려면 문띤 this와 같은 예 아니오 매개 변수를 작성하고, 이 매개 변수를 문살 형상의 특성 팔레트에서 볼 수 있게 매개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문띤 this 매개 변수는 예 아니오 연산이므로 조건과 결과가 모두 암시됩니다.
모두 암시된다고 하는 것은 예일 때의 결과값 또는 아니오일 때의 결과값 모두를 표현한다는 얘기겠죠. 이 예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몬틴-비스 매개 변수 값이 선택되며 문살 형상이 표시되겠죠.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alse인 경우겠죠. 되돌아오는 값이. 이럴 때는 몬틴-비스 매개 변수는 지워지게 되고 문살 형상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수식의 얘는 몬틴-비스라는 매개 변수의 right라는 매개 변수의 값이 1보다 클 때입니다. 1보다 크다면 true의 값을, 그 다음에 작다면 false의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1보다 크면 문살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고요.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문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몬틴-비스의 앞에 있는 문띠는 문살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이고요. 위쪽에서 어레이, 파람은 어레이는 배열이란 영어이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오는 파람은 파라미터의 앞에 5글자를 따온 것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룩업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